네, 다솔건사부의 인벤터 3D 강좌. 자, 이번 시간에는 드릴지구 3번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이 조립 설계 기법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는데 이 친구 모두 한번 펼쳐 봤었는데 요거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게요. 근데 우리 이제 앞에서 기어박스 1번 과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치공구가. 이게 단지 여러분들이 치공구 도면이라는 어떤 생소함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사부님이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부님과 같이 치수기, 표면 거칠기, 기하공차해서 마무리할 건데 시간은 약 한 50분에서 한 5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부님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치수기입 하는데 이건 뭐 조립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모두 치수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치수기입 하면 되겠죠. 끼워 맞춤이나 이런 것들이 치수가 뭐 틀릴 일이가 없겠죠. 전체 확대시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치수기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것만 보시면 되겠죠. 이미 우리가 뭐 어려운 과제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뭐 스킬적인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좀 걸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그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표면 거칠 기하공차 이런 것들은 표기하는 거 쉽잖아. 여러분들이 기계 설계 제도에 대한 실기 이론법에 대한 공부가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도 중심도 하나 빠져 있네. 자, 따닥 클릭을 해서 역시 이것은 바로바로 해결을 하니까 인벤터가 오토캐드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버전업이 되면서 더 수월해진 것 같아. 굳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오토캐드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자, 역시 따닥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한번 치수기입 진행합니다. 자, 치수는 길이, 높이, 폭 순서대로 진행하겠죠. 길이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길이에서 D 들어갑니다. 단축 명령어가 되겠죠. 길이 D. 자, 여기하고 요 치수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게 치수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치수가 어디로 갔냐? 여기 있구만. 치수가 이 친구가 이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그제 치수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체인 치수가 있죠. 이 친구 클릭하고 이 친구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 계속 마우스 클릭 작성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근데 우리가 뭐 바로바로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스킬적인 부분입니다. D.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은 어디가 들어가느냐? 여기가 들어가겠죠. 자, 이클 치수, 이 치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 치수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요. 자, 길이에 대한 치수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치수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치수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끝점하고 여기 끝점이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맞추는 것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열 클릭을 해서 여기 끝점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클릭해서 배열해서 여기 끝점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도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이제 길이에 대한 치수들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폭에 들어가 있고 길이에 대한 치수 여기에 대한 치수 빠져있네. 이 치수 여기는 파이가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ESC 빠져나오고 드래그해서 배열 클릭을 하고 여기 클릭하면 되겠죠. 이 친구는 20에 H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치수에 들어가서 20에 H7이기 때문에 요거 들어갑니다. 그죠? 요거 한번 이쪽으로 나왔는데 치수가 이렇게 되니까 좀 불편하네. 이제 얘는 요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나오네. 어째 다시 배열했습니다.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클릭해도 다시 들어가죠. 여기 다시 빼서 이렇게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 우리가 좀 입맛에 맞게 해줘야지. 그제? 요거 이렇게 해주고 치수는 여기에 넣어주고 그제? 우리가 그냥 가까이 붙어야 좀 쉬울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폭에 대한 치수가 전체 길이에 대한 치수가 누락이 돼 있구만. 그제? 전체 길이에 대한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 배열, 클릭 한 번씩 해주면은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이에 대한 전체 길이에 대한 치수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치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다냐, 여기에 대한 치수 나와 있지. D. 자, 여기에서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의 치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치수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길이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치수, 길이, 높이는 여기 이제 얘가 기준이 되겠죠. 얘가 정면도고, 얘가 저면도고, 좌측면도, 우측면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치수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치수 들어가고, 그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M5가 되겠죠? 그죠? M이 있나? M5가 들어가 있고, 2-가 되겠죠? 따닥 클릭해서 2-. 자, 요거는 이렇게 뽑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해서 여기에서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당연히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는 배열 클릭을 해서 여기도 딱 클릭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H7이 들어가는데 파이가 없는 H7입니다. 그래서 사부님 마이너스 H7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D에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클릭해서 이 친구 정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게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겠죠. 4- 이렇게 해서 바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H7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역시 D 해서 여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지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얘는 우리가 뭐겠습니까? 공차가 H7 들어가 있죠.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겠죠. H7 파이가 아닌 H7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 치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치수는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폭에 대한 치수를 넣을 수 있겠죠. 높이, 그죠? 자, 여기 치수 D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일치해서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여기서 여기 치수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 치수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치수도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는 뭐 이쯤 뽑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전체 높이에 대한 치수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못따기 치수죠. 못따기 치수인데, 못따기는 뭐 여기 있습니다. 이 치수. 얘를 클릭을 하고, 못따기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시선은 이렇게 꺾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지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센터를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안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둬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이거 이대로 둬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못따기 치수는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얼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끼워 맞춤 치수, 여기도 끼워 맞춤 치수, 여기도 끼워 맞춤 치수, 나머지 치수는 뭐 위치에 대한 치수, 구멍의 위치에 대한 치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멍의 위치, 여기 홈에 대한 위치, 홈에 대한 거리들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라운드 치수는 들어갈 수 있겠죠. 치수 이렇게 해서 R5가 아니고 클릭하고 따닥 클릭을 해서 얘는 치수를 숨기고요. 그냥 가로 R이 되겠죠. 이렇게 가로 R이 대문자에 이렇게 우리가 키움 표기를 했었죠. 그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야. 아셨죠? 그럼 이거에 대한 길이에 대한 치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높이, 폭 순서대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립된 부품이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G6 이런 볼트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는 조립은 G6이 적용된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치공구나 마찬가지고 치공구도 마찬가지 동력 전달 장치도 마찬가지 커버가 조립된 데는 커버는 볼트 조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끼워 맞춤은 G6이다라는 거 아셨죠? 자 들어갑니다. 자 D 자 이렇게 해서 치수는 우리가 볼 것 없다. 왜? 조립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치수 기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치수는 우리가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열 클릭 적용합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끼워 맞춤 들어가겠죠. 클릭해서 G6이 들어가겠죠. 파이가 없는 G6이 되겠죠. 파이가 없는 G6이 이 친구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치수 들어갑니다. 길이에 대한 치수를 사부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는 M5죠. 이 친구 클릭하고 M5가 들어간다. 하나짜리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D, 역시 이 친구는 핀구멍이 되겠죠. 핀구멍인데 위쪽으로 들어오겠죠. 이 친구는 파이가 N7인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안 만들어 놨구만. 그지?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죠. 파이가 5에 N7이 되겠죠. 이 대문자 N7. 이것도 여러분들이 치공구에서는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2 파이가 5에 요건 분명히 이제 그거 들어가기 때문에 컴마 찍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띄웁니다. 뭐 표면 거칠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적용되고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열해서 뭐 여기를 맞추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띄워야 되겠구만.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이렇게 뽑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D 해서 여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치수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위 홈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H7이 들어가겠죠. 그죠? H7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H7은 파이가 없는 H7이라는 얘기예요. 드래그하고 배열 클릭을 하고 여기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잖아요. 길이, 높이, 폭 순서들에서 어쨌든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에 대한 홈에 대한 위치 치수들 거기에 대한 치수들 순서대로 적용해 주면 되고 전체 치수를 나와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부품 상호간에 끼워 맞춤 치수를 적용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제?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는 그냥 누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제 X인 부분들이 이제 Y인 부분들은 뭐 여기 부분이 해당되겠 삽입 푸시 아니 공작물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얘는 Y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 소문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양쪽 홈이기 때문에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클릭하고 마우스 밑으로 내려서 버전이 높으니까 그 전에 바로 전에 기입했던 그 거칠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거 좀 차이가 있구만. 나머지는 모두 동일해요. 자, 여기는 X 정밀한 것부터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적용해 준다. 그죠? X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뭐 아래쪽은 우리가 이제 부품이 닿는 부분이니까 바닥 베이스 부분이기 때문에 X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죠? 전체 표면 거칠기 기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품 번호는 우리가 스케치 기호에서 부품 번호는 얘는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표면 거칠기 기호는 우리가 큰 거 쓰면 되겠죠. 요거 W가 되겠죠. 이 친구는 뭐 W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X 가로가 되겠죠. 이 친구는 X 그 다음에 하나는 넣어서 Y가 되겠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친구들은 좀 이렇게 간격 조절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간격 조절을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는 수평 정렬을 해서 좀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맞추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T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치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한 칸 두 칸
클릭하고 컴마 찍고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얘는 높이는 7mm짜리 되겠죠. 우리가 7mm짜리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얘가 이제 좀 넓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가면은 되겠죠. 맞추면은 이렇게. 그죠? 자, 드래그 해서 얘 굵기는 뭐라고 그랬죠? 외형선이라고 했죠. 여기 외형선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던 외형선 써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이 친구 볼까요? 좀. 이 친구도 WX하고 동일하죠. Y인 부분은 없죠. 자, D가 아니고 이 친구죠. 여기 끼어 맞춤 치수가 빠져 있네요. 여기는 H7이 되겠죠. 그죠? 파이 20에 26에 H7이죠. 자, 표면 거칠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면에다가 이렇게 직접 기입해도 됩니다. 그죠? X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 친구도 X가 들어가고 그죠? 엄청 빠르잖아. 그죠? 이렇게 마우스 내려서 X 들어가고 이 친구도 자, 우리가 언제 거식하고 있겠냐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X가 들어가고 그죠? 뭐 이렇게 금방 하는 것이지. 그죠? 여기도 클릭해서 X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고 그제?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해야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더 이상 우리가 줄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둘 수가 있겠지. 이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해서 좀 밑으로 내리자고. 이렇게 내립시다. 자, 이 친구는 역시 품번에서 몇 번입니까? 3번이죠. 3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뭐 여기는 클릭해서 마우스 밑쪽으로 해서 여기는 전체가 W가 되겠죠. W 처리하고 4번이 좀 빨리 한가? 여러분들 더 빨리 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수평 정리하고 정리하겠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한 칸, 두 칸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는 우리가 7mm 짜리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ESC 빠져나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한번 디테일하게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뭐 따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외형선이나 이 외형선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출력되면 이렇게 두껍게 출력되지는 않아요. 이 선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굵기로 출력이 됩니다. 아셨죠? 자, 얘 문자는 살짝 이렇게 옮겨서 좀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자, 계속해서 사부님과 같이 부품별로 기하 공차를 한번 규제를 해봅시다. 자, 기하 공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행학습을 충분히 했었죠. 이 기하 공차는 끼어 맞춤 부위에 최우선적으로 규제가 돼야 되겠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끼어 맞춤 부위는 반드시 기하 공차가 규제가 돼야 된다. 단 이러한 핀구멍이나 이런 곳은 기하 공차를 규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가공 부품과 가공 부품이 조립되는 끼어 맞춤 부위는 기하 공차가 반드시 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끼어 맞춤이 발생되는 부위가 요 부위하고 요 부위,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 X 이상인 부분인 부분에 우리가 부품이 맞닿는 부분도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택적으로. 자, 여기 하나 빠졌네. 하나가 빠졌습니다. 얘가 이제 사부님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더러 내용적으로는 좀 빠뜨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능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부분에 수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봅시다. 바닥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자, 이 친구를 기준해서 기하 공차는 우리가 이 환경 설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A를 기준해서 자, 이 친구는 반드시 18mm라는 치수를 피해야 되겠죠. 왜? 이 치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치수와 상관이 있으면은 여기 바로 해서 여기 뭐 평행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전체를 기준으로 담는다. 그래서 치수를 피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친구를 규제를 하겠죠. 끼워 맞춘 부위가 되겠죠. 클릭하고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도가 되겠죠. 파이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데이텀은 A가 되겠죠. 한 칸 띄고 A가 되겠죠. 한 칸 띄고. 그죠? 자, 아래쪽 부분을 빠뜨렸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여기는 파이가 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파이가 들어간 A가 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의 홈과 이 홈의 중심과 이 홈에 대한 중심이 우리가 대칭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서로 만약에 틀어지면 구멍이 이쪽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또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B를 기준해서 여기는 대칭도가 필요하겠죠. B를 기준해서는. 그런데 이 대칭도라는 것은 구멍의 위치를 결정하는 위치 공차가 되겠죠. 위치도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또 바닥을 기준해서 이 끼워 맞춤의 이쪽 부분, 벽면은 뭐가 규제가 되겠습니까? 직각도가 규제가 되는 것이죠. 아래를 기준해서, A를 기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자, B를 기준해서는 대칭도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만 규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만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위치도가 우선입니다. 아셨죠? 두 개를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A를 기준해서는 직각도, B를 기준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치도가 규제가 돼야 되겠죠. 파이는 빠져야 되겠죠. 기준치수가 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파이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여기는 B를 안 넣어놓고 사부님 B를 넣고 있네. 이렇게 말하다가 하면 이렇게 빠뜨린다니까. 그죠? B 이렇게 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A를 기준해서 우리가 직각도 규제가 되어 있고, A를 기준해서 직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B를 기준해서 대칭도.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따다 클릭해 보면은 폰트가 굴림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굴림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면 바꿔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폰트를 굴림체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사부님 이제 수업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그래요. 바쁘면 그냥 둬도 돼요. 왜 그러냐면 출력을 해보면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 규제가 이렇게 해서 직각도, B를 기준해서는 대칭도, 이게 우선이고, A를 기준은 직각도. 자, 선택적으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도가 되겠죠. A를 기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줄 수가 있어요. 위치도를. 자, 위치도를 여러분들이 줄 때는 잘 줘야 돼요. 위치도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우선적으로는 위치도를 사부님이 규제할 건데요. 자, 선택적으로 규제합니다. 데이터는 빠져야 돼요. 자, 파일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파일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는 빠져야 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치수는 정확한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닥 클릭을 해서 여기서 기본을 클릭을 해주면은 네모가 쳐지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됐냐? 데이터 A를 기준해서 먼저 여기가 뭘 규제가 됐습니까? 직각도가 중심은 이미 규제가 됐죠. 여기에. 그죠? 이 파이프가 파이가 0.01짜리 아닙니까? 0.01짜리 뒤에는 0이 빠지고 0.01짜리란 얘기예요. 파이가. 그러면 이미 이 중심을 규제한 거예요. 아셨죠? 구멍의 중심을 규제했다는 얘기죠. 파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텀이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중복돼서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도는 여기에 22인 대칭, 상하 대칭의 중심과 여기에 22인 이론적으로 정확한다는 얘기죠. 이론적인 정확한 22인 부분에 정확한 구멍의 중심을 규제한다라는 것이요. 위치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아셨죠? 만약에 여기에 A가 빠지게 되면은 직각도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각도가 빠지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A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위치도 속에는 직각도가 포함이 돼 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치수가 이 직각도가 빠지면은 여기는 데이텀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직각도하고 중복해서 규제를 할 때는 여기는 데이텀을 빠진다. 알겠죠? 뒤에 데이텀은 기준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어느 위치에 규제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정확한 22인 위치에 반드시 네모 박스를 쳐줘야 된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우리가 규제를 해보면 되겠죠. 사부님 작업을 해보면은 인벤터가 해보니까 오토캐드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부님 둘 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A, B, C가 되겠죠. 오토캐드는 그 친구는 도수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령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다 하면은 프로그램 오토캐드를 배워야 되잖아. 새롭게. 그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결국은 프로그램 두 개를 다뤄야 되잖아. 근데 인벤트는 하나만 해보면 쫙 정리가 돼버리잖아. 사부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면은 빠르다는 얘기야. 여기 뭐 표면 거칠게 그리고 없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하고 있으면은 시간 내에 끝내지도 못해. 사부님 설정을 다 해버리잖아. 이게 뭐 테두리선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짜다닥 찍어보면 다 나와버리잖아. 그제? 치수 따닥 찍어보면 나와버리고. 자, 어쨌든 C고 이 친구는 C를 기준해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뭐가 됩니까? 여기는 파이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직각도가 되겠죠. 직각도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A, B, C가 되겠죠. 한 칸 띄고 C. 차분하게 좀 이렇게 넣어야 돼. 사부님 설명하다 보니까 또 사부님 말도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쳐. 여기 맞죠? C를 기준해서 직각도 맞고, 데이텀 이 친구는 A, B, C, D가 되겠죠. 순서대로 품번대로 순서대로 D를 기준해서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C를 기준해서는 직각도, D를 기준해서는 대칭도가 되겠죠. 왜 그렇냐는 건 묻지 말아야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끼워 맞춤 부위죠. 이 블록에 대한 전체적으로 블록에 대한 중심하고 이 홈에 대한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대칭도는 위치도다. 그 다음에 직각도는 자세공차다. 직각도는 뭡니까? 여기 홈에 대해서 규제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자, 어쨌든 여기가 규제가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하고 이 친구는 직각도가 C를 기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칭도는 D를 기준해서 G고 D. 그죠? 둘 다 파이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은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부분하고. 자, 이걸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잘 넣어야 되겠죠. 이 치수들을 모두 피해야 되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는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이 뭡니까? C가 돼야 되겠죠. C를 기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평행도가 규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닥을 기준해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평행도인데 이 치수를 피했죠. 이 치수선을 연장을 해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해당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잖아. 결국은 여기에 단독으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데이텀도 45라는 이 치수를 피하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우리가 수업에서도 뭐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 그제? 자, 여기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직각도를 규제할 수 있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는 직각도를 우리가 규제할 수 있다. C를 기준해서 경사도가 아니고 직각도를 규제할 수 있다. 자, 파이는 다 빠졌죠. 여기 파이 빠지고 이 친구도 파이고 빠지고 A를 기준해서요. A를 기준해서 직각도 규제했죠. A를 기준해서 여기에 직각도 규제했죠. 자, B의 중심과 이 홈의 중심의 위치가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기준해서 직각도 자세공차 규제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 친구는 C를 기준해서 이 바닥을 기준해서는 여기에 직각도 규제했죠. 그 다음에 D를 기준해서 D하고는 대칭이죠. 대칭 중심이 홈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는 직각도 규제했고, C를 기준해서 이 측면에 규제했고, 여기만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잖아. 그래서 표면 거칠기 X 이상인 부분은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끼어 맞춘 부위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제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립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 규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택적으로 규제했고 이 부분 필수적으로 직각도 규제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위치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위치인 이 부분에 위치도를 규제했다. 만일에 여기가 데이텀이 들어간 2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경우니까 2는 빠져야 되고 2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직각도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위치도 속에서는 직각도가 모두 포함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여기서 이론적으로 22인 위치에 그 다음에 데이텀 A를 기준해서 위치도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도하고 직각도를 규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중복되지 않게 데이텀을 규제해라. 아셨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D 도면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력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특성이 들어가서 여기는 표준이 아니고 여기는 출판 품질로 하고 반드시 A2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미리 보기 해서 여러분들은 뽑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닥을 해서 이렇게 바닥이 아니고 바탕화면이지. 바탕화면에 우리가 뽑아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보기에서는 보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3D 등각 배치는 우리가 이제 뭐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 저장을 할 때 3D 등각 배치로 다른 이름으로 한번 더 저장을 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지워야 되겠지. 여기 주성문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꿔야 되겠지. 자,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여기겠지. 블록이 어디 있는가? 마우스 클릭해서 편집해서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삼각법이 아니고 등각법이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NS가 되는 것이고 NS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NS 이 친구는 바꿔주면 되겠지. 자꾸 이게 바뀌니까 거시기하지. 이 친구는 굴림체로 바꿔야 되겠지. NS.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D 등각 도형에서 베이스 마우스 클릭해서 기타 항목 숨김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죠? 가져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배치하는데 요거 이제 아래쪽에다 배치를 하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가져다 줘야 돼. 응? 됐죠?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여기는 이 친구는 이제 지워야 되겠지. 그지? 따다 클릭해서 여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등각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렌더링이 돼야 되겠죠. 렌더링 안 되면 틀리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보아 주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는 위쪽이면 하나는 아래쪽에 보일 수 있도록 똑같이 배치하지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D에 가서 여기 가서 순서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기타 항목 숨김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지. 우리가 조립 설계 기법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델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되겠지. 자, 기준 클릭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이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얘는 정리해 줘 버려야 되겠지. 자, 이 친구 이렇게 오고 이 친구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치하는 방법이 709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동력 전달 장치 본체나 이런 것도 또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돼. 특정 있게 안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역시 순서대로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해서 기타 항목 숨김해서 바로 이 친구 정리해주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3D 등각 배치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야. 아셨지?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질량감 사춘에서 적용하는 것은 뭐 쉽죠.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없다. 역시 이 친구도 우리가 프린트 할 때는 우리가 인쇄해서 특성에서 출판 품질로 해가지고 뽑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똑같다는 얘기죠. 인쇄하는 방법은 사부님하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릴지그 몇 번 과제? 3번 과제를 사부님과 같이 한번 2D 투상도 모두 정리하고 3D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